요거 요 절대값 들어간 거 요거 잠깐만 한두 문제만 풀어볼게요. 민지야, 민지, 일로 와. 300번 한번 볼까요? 300번. 이게 함수 fx가 이게 300번 말고 301번 할게요. 301번. 301번. 함수 fx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양의 값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진대요. 여기 양과 음의 값을 모두 가진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값, 이게 뭐야? 이 값이라는 게 함수가 이 범위에서 갖는 값이잖아요. 함수가 갖는 값. 이 값이라는 게 함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함수값. 자, 여러분이 여기서 이 함수값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 못하면 오늘 배우는 단원이 조금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할 수가 있어. 함수값. 함수값이라는 건 뭐냐?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함수 fx가 mx 플러스 2m 플러스 1 이렇게 생겼대요. 이 함수가 누구에 관한 함수야? 변수가 누구예요? x에 관한 함수인 거야. 여기 fx잖아, 그죠? m이라는 변수에 관한 함수였으면 fm이라고 썼겠죠. fm. 그럼 fm 같은 경우는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나타낼 때 가로축을 m축이라고 쓰는 거야. fm이라는 함수는. 근데 지금은 fx라는 함수예요. fx라는 함수. 그러면 x가 0이면 f0은 이 f는 뭐라는 뜻이야? 0에 m을 곱하고 거기에 2m 플러스 1을 더해 라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이거 실제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2m 플러스 1이 나오겠죠? 요 2m 플러스 1이라는 값이 x가 0일 때의 함수값인 거야. 함수값인 거야. 이게 2m 플러스 1이 x가 0일 때 함수값. 그때 x가 0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가 어디에 대응시켜요? y에 대응시켜요. y에 대응시켜서 y를 2m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0,2m 플러스 1이라는 점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립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fmx 플러스 2m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1차 함수죠. 왜냐면 이제 m이라는 값이 이제 0만 아니라면 x가 존재할 테니까 0만 아니라면 1차 함수가 이 함수값이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대요. 그럼 함수값을 담당하는 미지수 방금 전에 누구라 그랬죠? y라고 했죠.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거기 x들을 이 함수에 대입을 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y값들이 음수인 애도 있고 양수인 애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음수인 애도 있고 양수인 애도 있다. 그래서 좌표 평면 위에 x가 마이너스 1인 지점을 잡아요. 적당히 아무데나 잡으시면 됩니다. x가 1인 지점을 이렇게 잡아요. 이 사이에 이런 직선이 있는 거야. 이런 직선이 이 사이에 있대요. 직선 1차 함수니까 직선이 있는데 y 값이 양수인 애도 있고 음수인 애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직선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죠. 얘는 y 값이 무조건 양수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왜? 얘는 y 값이 무조건 음수죠. 여기 y 값도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 전부 음수죠. 그럼 함수 값이 무조건 음수란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따라오고 있어요? y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직선이래.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래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x축을 한번 뚫고 올라가거나 위에서 x축을 한번 뚫고 내려오거나 그래야 x축보다 밑에 있는 이런 점들
지금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들어야 돼. x축보다 밑에 있는 이 점들은 함수 값이 음수인 점들이에요. x축보다 위에 있는 이 점들은 함수 값이 양수인 점들인 거죠. y가 양수인 점들. 보거나 이거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 여러분이 앞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를 보고 양수다 음수다를 정말 0. 몇 초 안에 판단해야 되거든요. 판단할 게 그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x축보다 위에냐 밑에냐 이렇게. 그래서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때, 요렇게 생겼을 때,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여기서는 밑에 있다가 여기서는 위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은 이렇게 밑에 있다가 1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요. 그죠? 그러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 값은 음수고 x에 1을 대입한 이 값은 양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예.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m 플러스 1이네. 그죠? m 플러스 1. 이건 0보다 작아야 돼. 그 다음에 x에 1 대입하면 얼마예요? 3m 플러스 1이네. 3m 플러스 1. 이건 0보다 커야 돼. 오케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요거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 요거는 1 넘기면 m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는 1 넘기고 3으로 나누면 m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이걸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럼 둘 다 만족할 수가 없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중에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큰 숫자는 없죠.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m이 이것도 안 되네. m이 양수일 때를 따지기로 했는데 안 되네요. 그죠? 둘 다 음수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m이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겨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때가 양수, 요때가 음수여야 돼. 요때가 양수, 요때가 음수. 그래서 f-1은 양수, f1은 음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죠. m 플러스 1은 양수, 3m 플러스 1은 음수 이렇게 되나? 넘기면 얼마예요? m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이거는 m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단 작다. 되네요. 그죠? 예. 요게 이제 0보다 작은 m 중에서 요게 된다. 요걸 이제 답으로 써야 된다. 요런 얘기죠. 이렇게. 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여러분이 이 함수값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배울 단어는 이 함수값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쌤. 요거는 오답 노트 합시다. 요거는 오답 노트 하고 중요한 문제니까요. 일단 올렸어요. 카톡에 올렸으니까 보시고 천천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 또 어려운 거 있었어요? 307번은 잘 했나? 307번. 여기는 이거 4, 5, 6번이 문제죠. 4, 5, 6번. 4번 같은 경우는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되고 5번은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되고 6번은 x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를 대입하셔서 아니네. 안되네. 6번은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시고 양변에 4를 곱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시고 4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6번은 6번만 좀 해줘볼까요? 4번, 5번은 할 수 있죠?
6번만 해볼게요. 6번만. 얘는 x에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할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y는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다? 이게 세 글자로 뭐라 그랬나? 함수값. 이게 함수값.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이 함수가 갖는 그 함수값이 4분의 1a 마이너스 2분의 1b 플러스 c인데 그거를 y로 정할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다 찍을 거야. 여기다가. 그게 이 그래프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뭐냐? x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서 y를 찾았어. 함수값을 찾았어. 그걸 y라고 해서 여기 찍었어. x에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 그래서 y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찾았어. 그걸 또 여기 찍었어. 이게 더 찍어놓은 거야. 이게 찍어놓은 거야. 이게 그래프가. 오,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0보다 약간 이쪽에 있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그럼 그에 해당하는 y 값은 여기네. 밑에. 그죠? 여기가 얘인 거야. 여기가 이 값인 거예요. 4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 b 플러스 c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럼 이거는 이렇게 y축보다 x축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음수인 건 확실하지. 그죠? 음수인 건 확실하지. 양변에 4를 곱해 볼게요. 양변에 4를 곱해 풀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c는 0보다 작다가 되죠. 0보다 작다. 이렇게. 4를 곱한다고 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우린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궁금한 거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기 좀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314번 314번 했어? 314번은 여기 보면은 떡하니 a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있어요. a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뭐 사용한다? a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거 사용하는 거야. a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래서 a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생각이 들면 a로 묶는다 해주셔야 돼요. a로 묶는다. 그래서 얘를 a로 묶어요. 그럼 어떻게 돼? y는 x제곱 플러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a의 개수가 0이 되게 해버립니다. 0이 되게 해버리면 a가 아무것도 못해요. a가 아무것도 못해. 왜? 내가 1이든 2든 3이든 나한테 곱해지는 게 0이거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x에다 얼마를 넣냐? 1을 넣으면 여기하고 1, 여기도 1을 대입하면 y는 1이 돼요. 1 플러스 0이니까. 그죠? 그럼 x가 1이고 y가 1일 때 a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맞지. 그죠? 지금 x가 1이고 y가 1일 때 a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일정한 점 1,1을 반드시 지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점이 꼭지점이 돼요.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2차 항의 개수가 1이고 1,1을 꼭지점으로 갖는 2차 함수니까 이거 보는 거 아니에요. 요거만 보는 거야. 요거만 보고 꼭지점이 1,1인 거 알았으니까 y는 x-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이걸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전개를 해줘야 이런 모양을 찾을 수가 있어. 이런 모양. 오케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하겠어? 쌤이 지난 시간에 2차 함수 19할 때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문제에서 어떤 모양으로 구하라고 했느냐를 고려하지 말고 나한테 어떤 조건을 주고 구해라고 했느냐를 봐야 된다 그랬죠. 지금은 문제에서 나한테 꼭지점의 좌표를 주고 구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일반형의 형태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표준형의 상태로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표준형의 상태로 구해서 문제에서 원하는 일반형의 상태로 전개를 해서 나타내 주는 거야. 이해하겠어? 무슨 얘기인지? 구할 수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알려줬는데 얘를 구할 수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1,1 대입하면 돼요. 1,1 대입하면 되는데 얘는 운이 좋아서 된 거야. 일반적으로는 못 구하는 경우 훨씬 많습니다. 다음.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있었어요? 뭐 뒤에든 뭐 어디든 어려운 거 있었으면 질문하세요. 5초만 기다릴게요. 5초만 기다리고 다음 거 나갈게요. 없다고? 없다고? 알았어. 그럼 이 120페이지 할게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진짜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응? 너 뒤에 배웠지? 아니야. 아, 아, 그렇구나. 오늘 있잖아요. 이거를 금요일 날 할 거예요, 금요일. 이걸 금요일 날 할 거고, 방정식을 좀 먼저 배울게요. 그날 조금 막 꼬여가지고 승철이는 와서 수업을 먼저 듣는 바람에 함수를 금요일날 보강 때 하고 얘를 먼저 할게요. 오늘 고차 방정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얘는 쉬워요. 2차 함수가 문제지 얘는 쉽습니다. 도고나 이거 몇 쪽이야? 144페이지 할 거야, 도고나.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이 고차 방정식인데 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이게 풍선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없어진 지 좀 됐어요. 왜 이러지? 예, 요 말은 잘 안 씁니다. 그냥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이렇게 말해요. 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차수가 높은 방정식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차수가 높은 방정식을 여러분은 교육과정 내에서 4차까지만 배워요. 4차까지만. 근데 여러분이 1차하고 2차는 이미 다 배웠잖아요. 그치? 두 개를 말하기 귀찮아서 고차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 고차라고 안 하고 그냥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라고 말해요. 지금은요. 이 고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왜 있냐면 나 때는 5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나 때는. 선생님 배울 때는 5차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4차, 5차 이러면 길잖아. 그냥 고차 방정식 이랬었는데 지금은 5차는 안 배워요. 4차까지만 배웁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풀이를 해볼 건데요. 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쌤이 뭐 3차 방정식이 어떻고 4차 방정식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3차 방정식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의 꼴을 하고 있는데 a가 0이 아닌 방정식이 이제 3차 방정식이죠. 좌변이 3차식이고 우변이 0이 이런 모양의 방정식이 이제 3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3차 방정식인 경우는 좌변의 항이 4개가 있습니다. 1차항, 2차항, 3차항, 상수항 하나가 추가돼서 꼭 4개예요. 4차 방정식은 항이 5개고요. 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죠?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몇 가지 있었죠? 딱 2가지 있습니다. 딱 2가지.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고요.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사용할 거예요. 저기 누가 서 있는데. 우주 가. 수고했어. 저기 우준아, 넌 얼마나 남았어?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고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시면 돼요. 3차,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 풀면 되는데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너무 복잡해서 고등과정에선 배우지 않습니다. 그럼 3, 4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인수분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푸시면 됩니다. 단 3차 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인수분해 할지 401번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401번. 자, 401번에 먼저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2차,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좌변을 인수분해 하려고 합니다. 좌변을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항이 4개예요. 항이 4개면 둘둘 묶어서 공통인수를 만들거나 셋 하나 묶어서 합차공식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럼 셋 하나 묶어서 합차공식을 쓸 거면 이 3개짜리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3차예요. 그러니까 얘는 3개 하나 묶어서 합차 공식을 쓰는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둘둘 묶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둘둘 묶어도 공통인수가 안 나옵니다. 이런 경우 쓰는 방법이에요. 좌변인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를 잠깐 fx라고 해볼게요. fx라고 합시다. 지금 주어진 fx에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0이 딱 나와요. fx에 1을 대입했더니 0이 됐대. 이걸 여러분이 어디서 배웠냐? 인수정리 단원에서 배웠어요. 인수정리 단원에서 fx를 x-a로 나누어 떨어졌다면 fa가 0이 된다. fx를 x-a로 나누어 떨어졌다면 양변의 x에 a를 대입하면 우변이 0이 된다. 이렇게. 그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수정리는 이렇게 가는 게 인수정리인데 역으로 훨씬 많이 쓴다. 역으로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f1이 0이라는 거는 fx를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의미예요. x-1로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0이 나왔겠죠. 그쵸? 그러면 이 fx라는 다항식이 이거야. 2, 3차식이야. 우리 지금 2, 3차식을 인수분해 하고 싶거든요. 근데 x-1이라는 인수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 이미 찾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인수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승철아? 그럼 나머지 인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도건스 잘 듣고 있어? 뻥치시네. 하나도 안 듣고. 이거 다 봤는데 여기서 다 보여. 나머지 인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도건스? 나머지 인수 우리 요거 찾고 싶어. 요거. 선생님 항상 뭐라 했어요? x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x만 남겨라. y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해? y만 남기는 거야. 여러분이 qx를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qx만 남기면 되죠. 여기 qx만 남겨. 그럼 여기 qx만 어떻게 남겨? 영호, 여기 qx만 어떻게 남겨? 그렇지. 양변을 x-1로 나누면 되겠지. 양변을 x-1로 나누면 qx를 찾겠지. 그죠? 양변을 x-로 나눌 거니까 좌변인 fx를 x-1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지금 fx가 이건데 이 3차식을 뭘로 나눌 거죠? 3차식을 뭘로 나눌 거죠? 잘 들어봐.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거야.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거야. 그럼 좀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어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를 x-1로 나누는 조립제법을 시행해 보면 2, 1, 마이너스 5, 2 해서 여기가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얘 부호를 미리 바꿔서 써놓는다 그랬죠? 내려올 때 처음엔 그대로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덧셈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미리 바꾸는 거니까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덧셈으로,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덧셈으로 나와서 0이 나오는지 확인해야죠. 왜? 나눠 떨어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가 몫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qx가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의 형태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안 거죠. 그럼 이제 얘만 인수분해하면 되잖아. 1, 2, 2일에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1은 0 하고 인수분해 됐죠. 그럼 얘가 0이 되는 x는 1,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는 x는 2분의 1, 이 세 개의 근이 되는 거죠.
그 저기 뭐야 답 맞춰보고 갖고 와봐. 이렇게.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한 것 같아?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조금 든 생각이 얘네들이 조립제법이 뭔지 기억이 안 나나?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조립제법을 사용할 줄은 아는데 언제 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나? 이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 돼. 수학이 언제든 조립제법을 사용하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써야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수학은요.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될 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다라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 이게 아니야.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쉽게 나누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그거 나오면 무조건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예, 그렇게 가야 돼요. 요거 밑에 나와 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게 그냥 저기 뭐야 설명할게요. 계속. 자, 그럼 여러분이 이 타이밍에 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 뭐냐? 이걸 어떻게 찾냐 이거야. 처음에 선생님은 1을 대입을 해서 0이 된다는 걸 거의 한눈에 알아봤단 말이에요. 거의 한눈에.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1을 넣었을 때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선생님 보니까 F1이 0이 된다는 걸 찾고 그래서 X-1이 인수가 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죠? 얘를 찾는 방법이 약간 있어요. 뭐냐? 마지막에 인수분해 된 녀석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인수분해 된 녀석을 보시면 선생님이 이거 전개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가로가 몇 개든 간에 맨 앞에 항과 맨 뒤에 항은 한 번에 전개할 수 있다. 몇 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맨 앞에 있는 이 항은요. 여기하고 여기 x, 여기 x, 여기 x가 곱해지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x, 여기 x, 여기 x의 개수의 곱이 꼭 2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x의 개수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반드시 요 2의 약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1, 1, 2밖에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는 들어갈 수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럴 수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여기 상수항끼리 곱하면 요 상수항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요 상수항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도 요 2의 약수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요 2의 약수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얘는 여기 들어간 숫자 1 분의 여기 들어간 숫자의 반대부 1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들어간 숫자 1 분의 여기 들어간 숫자의 반대부 마이너스 2 여기 들어간 숫자 2 분의 여기 들어간 숫자 반대부 1 이렇게 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만 보면 되냐? 얘 약수가 분모에 들어가고 얘의 약수가 분자에 들어간 그 어떤 수를 대입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다가 1이나 2를 대입했는데 안 됐다. 그럼 3 같은 경우는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 약수하고 얘 약수를 가지고 3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 적당히 그렇게 해서 찾는 거야. 오케이? 왜 가라고 할 것 같아? 그래서 가라고 할 것 같아? 말라고 할 것 같아? 줘봐. 뭐야? 너무한데? 무슨 걸 안 했어? 저 어쩌려고 그냥 가지? 어떻게 하나 가야지.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x 4제곱의 개수가 1이에요. 그죠? x 4제곱의 개수의 약수를 분모로 넣는 거야. 분모로. 그 다음에 6의 약수를 분자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음의 약수도 약수라고 해요. 그러면 이 숫자들 중에 여기 넣으면 0이 되는 숫자가 있는 거야. 이 숫자들 중에. 자, 그런데 얘는 몇 차예요? 4차예요. 4차. 4차. 그러면 쌤이 여기다가 1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을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해서 0이 딱 나오네요. 그죠? 하나 찾았죠? 아 그러면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으니까 얘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 이 소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인수를 찾으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양변을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좌변이 몇 차야? 4차야. 4차를 1차로 나누면 몇 차가 나오겠어요, 얘가? 3차가 나오겠죠. 그럼 또 해야 되잖아. 또 해야 되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4차일 때는 아예 애초에 두 개를 찾고 갑시다. 두 개를 찾고 갑시다.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16 마이너스 3, 8에 24 플러스 3, 4, 12 플러스 2 마이너스 6 해서 양수끼리 넣으면 32, 음수끼리 넣으면 마이너스 30, 0이 딱 나와요. 아, 그러면 이 4차식이 x 플러스 1뿐만 아니라 x 마이너스 2도 인수로 갖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면 양변을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누고 또다시 x 마이너스 2로 한 번 더 나누면 나머지 인수들 2차식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2차식은 금방 인수분해가 되니까 나눠볼게요. 4 마이너스 3 3 1 마이너스 6 해서 일단 첫 번째 요거니까 부호 미리 바꿔가지고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7 이렇게 커 10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이거 왜 4야 1이죠. 뭐 멍충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6 0 됐고요. 그 다음에 2 넣어서 0 됐었죠. 2 넣어서 1 2 마이 마사 3 6 0 됐죠. 이거만 이제 여기서 넣어주면 된다 이거야. 아 그러면 요 다항식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다 이거지. 그 요게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1 요게 0이 되는 x는 2 또 요 2차식이 0이 되는 두 근이 나오겠죠. 얘 인수분해 안 되네요. 근해 공식 쓰시면 됩니다.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써도 이거 허근 나와요. 근해 공식 써서 4개의 근을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원리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여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405번으로 갈게요. 아니야 이거는 연습을 좀 해볼까요? 한 문제만 연습해볼게요. 여기 402번에 2번 요거 한 문제만 해보세요. 403번하고 405번을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할 건데 얘네들은 이름이 복 2차 방정식입니다. 복 2차 방정식 이름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복 2차 방정식은 뭐냐면 x의 4제곱 x제곱 상수항 딱 요렇게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복 2차 방정식이에요. 3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복 2차 방정식입니다. 복 2차 방정식은 무조건 x제곱을 x로 치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치환을 하고 인수분해를 하거든요. 403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을 x로 치환하면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요. 405번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둘로 갈립니다. 도건아 잘 듣고 있어? 이 상황에서 두 개로 갈려요. 뭐로 갈리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얘가 이 상황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되면 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4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걸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x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걸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끝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허근이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네 개의 근이 나와요. 4차 방정식이니까.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얘를 보시고요. 얘를 여기에 맞게 완전 제곱식이 되게 바꿔주세요. 완전 제곱식 바꿔주세요. 그 내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순 없잖아. 뒤에 다시 4x를 빼는데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제곱이면 여기가 반드시 마이너스 2x가 돼야 완전 제곱식이 되느냐? 아니죠. 플러스 2x가 돼도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런데 플러스 2x면 이 뒤에가 마이너스 8x는 0이 돼요. 그럼 뭔 차이가 있냐면 앞에는 똑같이 완전 제곱식인데 얘는 마이너스 4x 제곱이 되니까 이거를 2x 전체 제곱으로 바꿔서 합차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8x 제곱이 되니까 얘 때문에 합차 공식을 못 써. 그래서 이렇게 바꾸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주세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끔 고려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오케이?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끔 앞에는 x-1의 제곱이고요. 뒤에는 4x 제곱은 0이니까 여기 다시 x 제곱 써넣어 줄게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2x 전체의 제곱은 0이니까 합차 공식 쓰면 되겠죠? x 제곱 마이너스 1과 2x의 합이 한 번, x 제곱 마이너스 1과 2x의 차가 한 번. 둘 다 인수분해 안 돼서 근해 공식 쓰셔야 됩니다. 둘 다 인수분해 안 되니까 둘 다 근해 공식 쓰셔서 해를 4개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러분이 2차, 3, 4차 방정식에서 문제를 낸다면 누구를 내시겠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면 누구를 내시겠어요? 얘를 내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쭉 인수분해가 되는데요. 나 같으면 얘를 낼 것 같아요. 그죠? 나 같으면 얘를 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7번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x가 두 번 보이죠? 치환해서 푸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x제곱을 할 거니까 4차 방정식이죠. 4차 방정식. 그래서 해가 4개 나와야 됩니다. 뭐 허근이건 실근이건 4개가 나올 거예요. 그거 하시면 되겠고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409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409번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많이 했죠.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렇게 4개를 곱해가지고 24가 되는 x를 찾으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2차 방정식 할 때 되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얘기했었어. 2차 방정식을 풀 때는요. 이게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지?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 아니 왜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공부해요? 얘들아. 빨리 인식을 좀 바꿔. 그냥 계산할 줄만 알면 된다 아니야. 빨리 인식 바꿔. 왜 저렇게 되는지 알아야 안 까먹고 오래 기억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쭉 기억이 나죠.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두 수의 곱이 0일 때 적어도 하나는 0이다 에요. 적어도 그래서 정말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애들한테는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진짜로. 너무 진짜 나는 내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A랑 B랑 곱해서 0이 된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된다 이거구나.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여기가 0이면 얘가 0이 되는 값과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생각할 거 아니야. 왜 여기가 0이 아닌데?
이 생각할 거 아니야. 너가 0이 아니면 못 풀죠. 1을 넘겨. 1을 넘겨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24는 0으로 바꿔줘. 네, 바꿔줘. 그러면 좌변이 인수분해가 예쁘게 잘 됐나요? 도건스? 좌변이 인수분해 예쁘게 잘 됐어? 안 됐죠. 인수분해 다시 해야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수분해가 어떻다 했어? 수학 단원 중에 인수분해가 제일 예민하다 그랬죠. 인수분해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다시 해. 아예 처음부터.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돼 이제? 다시 전개를 해. 다시 전개하는데 대가리가 빠개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4개짜리를 전개할 때는 좀 요령을 피웁니다. 요 상수항과 요 상수항의 합이 5고요. 요 상수항과 요 상수항의 합이 5예요. 그래서 얘네 둘, 양 끝에 있는 둘을 먼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되고요. 이 둘을 먼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4는요. 이렇게 앞에 두 개를 맞출 수 있어요. 이 상수항끼리의 합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상수항끼리의 합이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합이 똑같은 애들끼리 따로따로 전개하면 앞에 두 개를 맞출 수 있어. 앞에 두 개 맞았어. 내 눈에 두 번이나 보였어. 내 눈에 똑같은 애가 두 번 보였어. 그럼 뭐 하면 돼? 치환하면 되겠죠. 네, x로 바꿔서 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6 마이너스 24는 0이니까 오 쉬워졌네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4 마이너스 24 0이니까 없어졌어. 됐죠? 네, 우리는 x를 뭐라고 잡았어요? x제곱 플러스 5x라고 잡았어요. 그죠?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에다가 x제곱 플러스 5x를 다시 넣습니다. 넣고요. 다시 넣었어요. 네. 여기는 x로 묶을 수 있겠죠? 했고요. 얘는 더 이상의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얘가 0이 되는 x는 0, 얘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5, 얘가 0이 되는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4개의 근을 찾으시면 되겠다. 오케이? 가끔 남자애들 중에 보면요. 쌤 여기다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24인데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찾을 거야? 얘는 어떻게 찾을 거야? 그죠? 네. 얘는 인수분해 꼭 하셔야 됩니다. 4차 많이 하시면요. 다음은 413번, 415번 뭐 있는데 일단 413번 해볼게요. 자, 일단 413번은 너무 뻔해요. 너무 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한번 최대한 빠르고 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 근이 2일 때라고 했어요. 오, 이건 무슨 얘기야? x에 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리고 방정식을 봤더니 왜 3차라는 말이 빠졌네요. 그죠? 여기 3차라는 말이 빠지면 x 세제곱의 개수에 혹시 미지수 a가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3차라는 말이 없다면 x 세제곱의 개수가 0일 수도 있다라는 암시거든요. 이게 3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귀찮아서 말 안 한 것 같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근데 한 근이 x는 2다. 그리고 놓고 얘를 딱 봤어. 그랬더니 x 말고 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의 방정식 내에 x라는 미지수와 a라는 미정계수가 있는 거거든. a는 상수니까 미정계수야. 미지수 아니고 미정계수가 있어. 그럼 a를 먼저 좀 구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도건아, 집중하자. a를 먼저 구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네, 그래서 x에 2를요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x에 2를 먼저 대입할게요. x에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플러스 이거 얼마죠? 2 대입하면 8a 플러스 2 마이너스 2a가 0이 돼야 된대요. 8a에서 2, 4에 2a 빼면 2a 남고요. 16에서 10 빼면 플러스 6 남죠?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인가 봐요. 됐죠? 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할게요. 그럼 주어진 3차 방정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2에 1을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11x 플러스 6은 0 됐다. 됐죠? 그리고 우리는 x는 2가 한근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3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x에다 적당한 숫자 하나를 넣어서 0이 되는 애를 찾아서 조립제법 할 거잖아요. 저 앞에 배웠던 것처럼. 그죠? 조립제법 할 거잖아. 근데 2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뭐 굳이 내가 찾을 필요 없죠. 알려줬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6 해서 자 이제 잘 봐. 집중해. 해서 자 2로 나눌 거잖아요. 앞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처음에 1이 내려오고요. 곱해서 2가 올라가고 더해서 1이 내려오고 곱해서 2가 올라가고 더해서 마이너스 9가 내려오고 아이씨 x에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6 플러스 8a 플러스 2 마이너스 2a는 0 2a 마이너스 6은요 a가 3이네요. 아 짜증나. 알고 있었어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a가 3이에요. 아 나 진짜 계산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a가 3 그럼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7x 제곱이고요. 얘는 얼마죠? 얘는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다가 3 대입하면 12 더하기 2니까 14 플러스 14 맞죠? 플러스 14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14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계산만 조금 잘못한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그럼 1이 내려오고 곱하기 2에서 5 내려오고 마이너스 10 하고 4 내려오고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거 13이죠. 13 진짜 미쳐버리겠네. 여러분 이게 암산하지 마세요. 대입해서 계산하세요. 6해서 0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른 두 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다 뭐예요? 다 뭐? 왜 어떻게 아냐면 자 여기까지 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뭐냐? x-2가 이제 인수가 되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x는 2라는 근이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치우고 얘는 쓸데없고 이제 다른 두 근이니까 얘만 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여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의 개수 1분의 x의 개수 5 하고 끝낸다고 보통.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근의 공식 쓸 일 없다 그랬죠 거의. 근의 공식 쓸 일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선생님이라서 시험을 낸다고 생각하면 아까 이렇게 배웠던 이거 그냥 계산식 낼 거예요. 지금 이거 응용 문제 낼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내야 된다면 응용 문제 내겠지. 그죠? 그러니까 진짜로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해를 찾는 경우 거의 없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얘를 100번이고 200번이고 풀 것이 아니라 5번이고 10번이고 정확하게 읊어보는 게 중요하다.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내가 왜 2를 대입했느냐? 왜 2를 대입했어? 미정계에서 a가 있으니까 못하겠거든. 근데 x는 한근이 2니까 2를 먼저 대입해서 x를 2로 바꾸면 x가 소거되니까 미지수 a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미정계에서 a 값을 찾겠네. 그럼 a를 다시 대입하면 방정식 완벽해지는데? 방정식 풀 수 있는 모양이 돼. 거기다 내가 한근을 알고 있어. 조립제법 하면 되겠네. 그럼 내가 나머지 2차 방정식 요거 찾을 수 있는데 두 근의 합 구하라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쓰면 끝나겠는데? 이 계획이 머릿속에 세워지면 이 계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방식을 많이 공부하세요. 계획 수립.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 다음에 417번하고 419번 해볼 건데요. 419번 해볼 건데 이 419번은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무조건. 419번. 고등수학은 이래야 돼요. 고등수학은 이래야 됩니다. 419번 같아야 돼요.
자, 일단 여기도 3차라는 말 빠졌어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자, x세제곱 뭐 3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하래요.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말이 안 돼요. 3차 방정식 중근을 가질 수 없습니다. 3차 방정식은 세 개의 근이 똑같을 수도 없어요. 다 다릅니다. 그거는 3차 함수 그래프를 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3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세 개가 똑같지 않습니다. 세 개가 똑같은 경우 없어.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는 근이 다르고 두 개 똑같다. 이런 얘기야. 하나는 근이 다르고 두 개는 겹쳐. 그 두 개가 중근인 거야. 중복되는 두 개의 근이 중근인 거예요. 세 개가 겹치면 중근이라고 안 합니다. 삼중근이라고 해요. 세 개가 겹치면. 그리고 세 개가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개 겹치는 경우는 없어요. 중근은 두 개밖에 안 겹쳐. 세 개가 왜 안 겹치는지는 그래프를 좀 배운 다음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중근은 무조건 두 개밖에 안 겹쳐요. 그래서 세 개는 겹칠 수가 없어.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A가 하나가 아니네.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네. 그죠?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중근을 갖든 뭘 하든 간에 이건 3차 방정식이야. 그래서 x에 적당한 숫자 하나를 넣어서 0이 되는 애를 찾아야지 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 그때 뭘 보냐면 이 a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해. x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면 x가 사라지고 a가 남잖아요. 그럼 a 값에 따라서 맞을 수도 두거나 a 값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를 없애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x에 1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면 1,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a는 0 해서 딱 맞아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1이 하나의 근이 되는 거야. 하나의 근이 됐어. 그럼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얘를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그죠? x 세제곱의 개수 1, x 제곱의 개수 없어요. x의 개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상수항 a 이거를 1로 조리제법 할 거야. 그래서 1, 1, 1,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에서 0이 딱 나왔어. 그러면 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근을 갖는다면 이게 2차 방정식이니까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는 0이 중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게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 0이 돼야 되니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a가 0이 되면 되겠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 되겠어. 보통 모든 학생들 저렇게 수업 시간에 조금 좋은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 그럼 그만 줘라. 잠 깰 생각을 해야지.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걸 안 해요. 얘 때문에 내는 문제예요. 얘는요.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이 x는 1을 근으로 가질 때 지금 얘의 근이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a는 0 2차 방정식의 근이 a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보면 얘가 x는 1이라는 근 하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a 때문에 인수분해를 더 못한 거지 a가 없어지는 숫자를 내가 알아낸다면 인수분해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x-1 곱하기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면 여기서 1이라는 근과 여기서 1이라는 근이 중복되면서 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 얘 스스로가 중근을 갖지 않더라도 얘가 인수분해가 됐다 하더라도 얘랑 겹치는 x-1이 들어있다면 그러면 1이 중근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x는 1을 근으로 갖는다면 그 1이 중근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문제를 내요. 그럼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러니까 1을 대입을 해야지. 1 플러스 1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a는 2가 나오겠지. 얘 때문에 낸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과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요거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을 해 두면은 여러분 이거 풀기가 되게 수월한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많아? 아무튼. 아, 참. 이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숙제로 풀어오시고요. 아니야. 아니야, 하자. 3차 방정식 근각에서 빨리 합시다. 합시다. 빨리 해야지. 저기 뭐지? 3학년 2학기 교재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 3학년 2학기. 시험 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풀이는 해야지. 센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센? 3학년 2학기 센? 한 다음 주부터 할 거니까 한 다음 주 정도에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2학기 센. 금요일날 다시 얘기해 줄게. 자, 우리가 좀 아까 쌤이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살짝 좀 썼거든요. 예, 이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x 세제곱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갖는다 라고 하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는 0 이딴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이딴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놓으면 x 세제곱의 개수가 a가 아니고 1이란 말이지. 여기다 이렇게 a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하고 지금 같은 방정식이에요. 얘의 근이 이건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쓰내도 영어고 영어를 이렇게 써도 영어고 그죠? 같은 것처럼 표현 방식만 다른 거지 둘은 같은 식이에요. 얘를 전개해 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a에 빨리 할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플러스 제곱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됩니다. 전개는 저 앞에 1단원의 곱셈 공식에 있으니까 보면서 하셔도 돼요. 대신에 요거 두 가지는 좀 암기해 주세요. 요거 두 가지는 좀 암기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여기 a가 있으니까 ax 세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 제곱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눈으로 보고 알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알파 베타 감마가 잠시만요. 알파 베타 감마가 한 번씩 두 개씩 세 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쉬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방정식이 얘하고 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창의 개수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러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런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굳이 얘를 막 인수분해 안 해봐도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항 개수분의 2차항의 개수와 같다. 이렇게 또 2차 방정식처럼 세근의 합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요게 요 C가 돼야 돼.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누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A분의 C가 되고요. 요게 또 D가 돼야 되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요 세 가지 근각에서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다 보면은 이거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하나씩 더했죠? 두 개씩 곱해서 더했죠? 세 개 더 곱했어요. 얘는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만 외우면 분모는 무조건 A고 분자는 BCD입니다. 분자는 BCD. 어려울 게 없어요. 금방 외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해왔던 거 근각에서의 관계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동반합니다. 무조건. 그래서 미지수가 3개짜리 곱셈 공식의 변형들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고 요거는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겠고 423번이 조금 어려우니까 423번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의 고유로 나오는 문제예요. 다른 데는 잘 안 나옵니다. 요거는요. 곱셈 공식 같은 데도 잘 안 나와요. 자, 일단 3차 방정식의 색은 알파 베타 감마 봤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1.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5.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요거분의 요거니까 2까지 써놓는 거야. 자, 그리고 요거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린 요거 못 구해요. 요거 전개를 못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감마를 저짝으로 넘기면 1 마이너스 감마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1 마이너스 감마로 바꿀 거예요. 베타 플러스 감마만 놓고 알파를 넘기면 베타 플러스 감마는 역시 1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여기는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꿀 거예요. 마지막에 1 마이너스 베타 같죠? 그죠? 예. 저기 규칙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마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뭐랑 비슷하냐?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 전개했던 거 있죠? 거기에 x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죠. 그죠? 거기에 x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1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의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고. 곱하기는 다 필요 없고요. 이해돼? 무슨 얘기지? 전개하시면 돼요. 요거는요. 그거 알잖아요. 요 1은 알죠? 1 마이너스 요것도 알죠? 요 5라고 써있죠? 플러스 5 요것도 알지? 2라고 써있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 x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한 거 보여줄까요?
여기 1 넣으면 얼마 돼요? 3 되죠. 답. 진짜요? 네. 왜냐? 가만 생각해봐. 지금 뭐 한 거냐면 이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이렇게 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잖아. 근데 내가 찾는 값은 여기 x에 1을 대입한 값이라며. 그죠? 그러면 둘은 같은 식이니까 는 0만 빼면 좌변 같을 거 아니야. 그럼 항등식이잖아요. 여기 x에 1을 넣을 거라며. 그거보다 1을 넣으면 되겠지. 그죠? 3 답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은요. 이게 아는 사람이 여기다 1을 넣어요. 그냥. 이게 뭐 얼마냐 이런 거 관계 없습니다. 아 이거네. 그냥 1 넣어. 3. 끝. 이게 1이니까. 만약에 이게 3이야. 이게 3이면 3을 넣으면 되지. 그죠? 이게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3이면. 그죠? 3 넣어. 슝. 알겠어? 이런 거야. 이런 거를 누가 가르쳐 주니? 안 가르쳐 주지. 이런 걸 누가 가르쳐 줘?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거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지. 진짜? 내가 1 넣으면 답이 나온다고? 이게 1이라서? 그럼 얘가 원래 이거잖아.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답 나오겠네. 이렇게. 불현듯. 유레카. 그래서 유레카이죠, 유레카. 우연한 기회에 찾았잖아요. 427번도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계속 보니까 3차 방정식에 3차 방정식을 풀 때 인수분해를 해서 1차 방정식 하나랑 2차 방정식 하나, 2차 방정식을 다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의 두 근이 1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인데 A, B, C가 모두 유리수라면 이거는 2 플러스 루트 3도 한 근이겠죠. 그죠? 1을 넣어서 이렇게 1로 조리제법을 한번 한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리고 근의 공식을 썼다는 얘기죠. 2 마이너스 루트 3이 근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 플러스 루트 3이 나왔겠죠. 그러면 이제 알파를 1이라고 놓고 베타를 2 플러스 루트 3 놓고 감마를 2 마이너스 루트 3 놓고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면 A, B, C 되게 쉽게 빨리빨리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요 429번도 마찬가지. 429번도 3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이 1 플러스 i래요. 그때 m과 n이 실수래, 실수. 그럼 m과 n이 실수일 때 한 근이 1 플러스 i면 당연히 나머지 한 근이 1 마이너스 i일 거야. 그죠? 근데 나머지 한 근을 모르잖아. 나머지 한 근은 알파라고 잡을게요. 알파라고. 그러면 얘가 나와 있어. 여기랑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세 근의 곱 1 플러스 i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얘네들을 곱하면 2니까 2로 나누면 알파는 3이 나왔지. 3이 나왔지. 그럼 색은 다 알았으니까 뭐 셋이 더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m 나올 거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하면 뭐 n 나오겠죠. 근각에서 관계있으면. 오케이, 이해하겠어요? 근각에서의 관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한 근을 알파라고 놓고 얘가 한 근이면 그 켤레가 다른 한 근이 된다. 이용해서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세 개 비교해보면 여기 미지수가 없으니까 알파가 나오겠죠.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보고요. 3차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허근, 이거는 좀 내용이 많이 어려워요. 요거는 다음 주에 나갈 거야. 금요일은 이제 2차 함수 할 거고요. 요번 주는 금요일 8시에 오시면 되겠고, 요 숙제는 다음 주에 검사를 할 거예요. 금요일 날 검사 안 하고 다음 주에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다. 고생하셨습니다.